네, 안녕하세요. 카나메어 푸스트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KCP C2100 모델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단말기는 굉장히 고급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이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플페이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스캐너인데요. QR과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말기는, 자, 이게 이제 고객을 바라보는 이제 방향인데요. 고객이 직접 여기에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투입하면 바로 가맹점주는 이쪽에 서서 결제 받을 금액만 눌러주시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기능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자체가 바로 서명펜입니다. 서명패드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고객님에게 고객님의 서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객이 서명을 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죠. 자,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서명 패드가 따로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 하나면 되고요. 이 단말기는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화면에 보면 여기 이제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두 가지 방법으로 와이파이와 연결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밖에서는요.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 있죠?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 대만 딱 가지고 나가면 밖에서도 결제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플리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와이파이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요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무선 랜카드입니다.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와이파이 기능이 가능한 거예요. 이 단말기 KCPC 2100 모델을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 무선 랜카드를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추가 옵션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구성품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무선 랜카드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C2100 이번 시간에 구매를 원하는 분들에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디자인을 전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 이렇게 놓았을 때 가맹점주는 여기에 서서 결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LCD 화면이 가맹점주를 향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삼각형 표시가 가장 가맹점 대표님들이 카드 단말기 결제를 하기에 편안한 그런 디자인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해놓은 상태죠. 뒤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냥 전원 케이블 하나만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자, 이렇게 랜선을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랜선을 여기에 꽂고요. 그리고 공유기나 모뎀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구성품에 랜선도 포함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카드를 투입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서명 패드입니다. 서명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사업자 번호나 사업자 번호나 아니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NFC 기능이 있는 카드, 즉 교통카드는 NFC 기능이 다 있습니다. 교통카드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카드를 갖다만 대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쪽은 왼쪽 측면인데요. 이렇게 열면 뚜껑이 열립니다. 이 안에 용지가 장착이 되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고정이 됩니다. 내려가지 않죠. 이렇게. 그렇죠? 고정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용지 교체할 때. 자, 용지를 교체하는 방법은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용지를 밖으로 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뭐 끼우려고 하시는 분인데 끼우지 마세요. 그냥 용지를 밖으로 뺀 다음에 뚜껑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용지가 절단이 되죠. 자,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업체명이 들어갑니다. 장미장식이라는 저희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 있죠. 관리 번호가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25년 6월 8일 일요일 오후 1시 42분입니다.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튼은 보시면 여기에 그 신용 버튼은 정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키인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기도 합니다. 키인 결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입니다. 키인 결제도 가능하죠. 집계 버튼 여기 있고요. 매출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별 집계도 가능하고 일별 집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은 여기 1번에 취소 버튼이 있고요. 현금 영수증 버튼은 여기 3번에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3번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은 마무리하고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보시면 자, 카드를 여기에 이렇게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투입을 해볼게요. 자, 투입을 했죠. 그리고 결제 금액 6,000원 눌러볼게요. 입력. 여기 이제 용지가 출력이 됐죠. 자, 용지가 출력이 됐죠. 이제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는 NFC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NFC 기능이 있는 카드는 카드를 여기에 투입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갖다만 대도 자, 대볼게요. 자, 보십시오. 화면을 자, 대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만 돼도 결제금액 누르라고 뜰 겁니다. 결제금액 눌러볼게요. 51,200원. 자, 5만 원 이상 결제금액일 때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되겠죠? 자, 할부 개월수. 고객이 만약에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들어온 다음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3개월로 거래가 되는데, 자, 이때는 다시 한번 돼야 됩니다. 이렇게 대볼게요. 자, 그러면 결제가 되죠. 서명을 해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5만 원 이상 결제부터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고객이 여기에 서서 이렇게 서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용지가 출력이 됩니다. 용지가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장의 카드 결제를 해봤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자,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취소 버튼이 있고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내역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카드들 있죠. 그 이전에 거래한 카드들을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돼요. 3번. 자, 3번 보시면 51,200원 맞죠? 자, 그리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결제 날짜 6월 8일 그리고 승인 번호 나와 있네요. 자, 확인하셨으면 자, 입력 버튼 눌러볼까요? 아, 카드를 삽입하라고 하네요. 그쵸? 예, 1번 카드를 삽입해 볼게요.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카드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IS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바로 결제가 취소가 되겠죠. 자, 서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서명을 했듯이 5만 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51,200원 취소가 됐고요. 첫 번째 결제했던 건 6,000원짜리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거래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취소 버튼 눌러볼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 경우는 직전 거래가 아니죠. 마지막에 거래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거기 때문에 신용거래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1번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고 하는데 카드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카드를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있죠. 버튼을 통해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을 해서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결제 내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카드는 6,000원짜리 결제를 한 거고요. 6월 8일 날 결제했고 승인 번호는 이렇습니다. 일시불로 거래를 했네요. 맞나요? 그러면 자, 취소를 원하면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취소는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6,000원 취소가 됐네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삼성페이 결제하려는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가능한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은
삼성페이 결제를 준비를 하겠죠. 자, 스마트폰 뒷면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터치를 할 겁니다. 고객이. 자, 그러면 고객은 이렇게 터치하겠죠. 바로 결제 금액 누르라고 뜰 겁니다. 9,000원 해볼게요. 자, 바로 결제가 됐죠. 정말 편리하죠.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고객의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 없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1번. 자, 직전 거래 취소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이기 때문에. 자, 맞죠? 9,000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2번 무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취소를 하시면 돼요. 2번을 눌러서 1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는데 1번을 누르게 되면 카드를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1번. 이때 다시 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야만 취소가 가능한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취소 버튼 직전 거래죠. 3번. 무카드는 바로 취소가 돼요. 스마트폰 뒷면을 다시 여기에 대지 않더라도 삼성페이 결제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2번 눌러볼게요. 자, 직전 거래를 취소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죠. 직전 거래 취소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진행을 원하면 입력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편리하잖아요. 굳이 무카드로 거래 취소를 진행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QR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QR 결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QR 코드가 있죠. 여기에다가 QR 코드를 갖다 대면 바로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웹카드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웹카드는 이미 카드사마다 웹카드 출시를 거의 다 했죠. 여기 보시면 신한카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웹카드인데요. 클릭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웹카드 결제할 때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고객은 QR코드 결제가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QR코드를 어디에다가 대냐면요. 이 QR코드를 여기를 향해 대는데 이 QR코드를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데요. 여기를 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고객은 QR코드 결제가 준비가 됐죠. 자, 가맹점주는 QR코드를 결제할 때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신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신용 승인을 주셔야 됩니다. 1번 신용 승인. 그리고 결제 이때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 이때 QR코드를 스캐너에 갖다 대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은 자 보세요. 여기 자, 이 QR코드를 아이고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 자, 이때 보이시죠? 자, 요거를 여기에 갖다 대볼게요. 자, 보시면서 여기 보이시죠? QR코드가 지금 여기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제 금액을 눌러 달라고 할 거예요. 결제 금액 눌러볼게요. 3,000원. 그럼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죠. 이게 바로 웹카드 결제 방법입니다. 그죠? 결제됐죠? 자, 보시면 3,000원짜리가 결제가 진행이 됐네요. 3,000원짜리. 그러면 이제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직전 거래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거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3,000원짜리 맞죠? 네. 무카드 2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직전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입력키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방금 보여드린 웹카드도 있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QR코드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는데 자,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여기 1번 버튼 옆에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이때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다가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스캐너. 이게 바로 QR코드를 읽는 스캐너예요. QR코드를 이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데 여기 화면을 보면서 QR코드 위치를 정확히 조정을 해주면 바로 QR코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페이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결제를 합니다.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요. 아이폰을 이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있다가. 자, QR코드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3번에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는데 이 고객께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3만 원을 지불을 했고 이분은 현금으로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소비자 소득공제겠죠. 1번. 자, 이때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여기 뒤집어 보면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고객은 이 부분에다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입력. 그러면 가맹점주는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됐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1번 취소. 현금 영수증 취소할 거니까 2번 현금 거래겠죠. 현금 거래는 바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으니까 1번이겠고요.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 입력하라고 자 하면 고객님에게 요청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고객이 휴대폰 등록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할 수도 있지만 가맹점주가 여기에서 직접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에서요. 자, 그러면 나타나죠. 휴대폰 번호 등록했더니 그 휴대폰 번호로 발행했던 현금 영수증 내역이 나오죠. 3만 원짜리 6월 8일 날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승인 번호는 이렇고요. 입력 버튼. 자, 거래 취소할 거니까 1번이겠죠.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됩니다. 자, 자동으로 절단되죠.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예요. 멀리 계시는 고객이 매장에 올 수가 없는 경우에, 또는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께서 그렇죠. 그런 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번 버튼 옆에 신용 버튼 있죠. 눌러주시면 되겠고,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십시오. 이때 카드를 읽혀주세요라고 하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카드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16자리를요. 그리고 유효기간 연월에 맞게끔 입력하시면 돼요. 연월에. 그러면 판매 금액, 그 고객이 지불할 금액. 자, 일시불은 그냥 입력 버튼이죠. 할부를 연계열로 놓은 상태에서 밑에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서명해 달라고 하죠. 고객은 서명할 수가 없으니까 가맹점주가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면 바로 키인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번호 입력 오류죠. 왜냐하면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다. 멀리 계시는 고객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온라인에서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 유튜브나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당근마켓에서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길 원하는 기능이 카드 단말기에서의 바로 키인 결제 기능입니다. 결제를 하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고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는 그런 이커머스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서도 키인 결제 기능이 있는 단말기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아이폰을 이 부분에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데, 그냥 터치를 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폰을 그냥 터치하게 되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반응이 있네요. 바로 반응을 하네요. 자, 보십시오. 반응을 하죠. 금액 눌러볼게요. 한 번 더 되려고 할 거예요. 한 번 더 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애플페이는 2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되고 금액 누르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되라고 할 거예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거래.
자, 이때 다시 한번 돼야 되겠죠? 아이폰을.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아, 신용거래가 아니죠. 취소할 거니까 직전거래죠. 직전거래 3번. 자, 떴죠? 2,580원짜리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한 결제 내역이 떠 있습니다. 자, 무카드로 하시면 되겠죠? 2번. 직전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입력키. 그러면 바로 취소가 되죠. 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어요. 아이폰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폰을 여기에 갖다 댑니다. 이쪽에.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뭐가 잘못됐나요? 네. 됐죠? 이때 금액을 눌러달라고 하면 다시 한번 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되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KCP C2100 모델입니다. 정말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고요.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이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니까요.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결제할 수가 있겠죠. 특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팝업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플리마켓을 하시는 분들, 밖에서 결제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 랜카드를 연결해서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동해서 바로 밖에서도 결제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주로 이제 밖에서 밖에서 행사하면서 결제를 할 일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파워뱅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뱅크에 이 단말기 전원선을 연결해서 무선 랜카드를 꽂고,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그러면 무선 랜카드,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무선 여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을 활성화시켜 볼게요. 제가 보시면 자, 여기 모바일 핫스팟이 있죠. 이걸 활성화시키면 돼요. 자, 활성화시키면 여기에 이제 모바일 핫스팟이 지금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사용함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 특수 버튼이 있습니다. 3번 버튼 옆에 특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여기를.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100입니다. 1100. 단말기 1번. 자, 무선 와이파이로 지금 사용할 거니까 2번이겠죠? 자, 이때 와이파이 전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1번. 그러면 지금 방금 모바일 핫스팟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갤럭시 S9 9412. 이게 지금 방금 모바일 핫스팟을 활성화시킨 스마트폰입니다. 이것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4번. 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맞나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다시 끄고요. 전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맞죠? 요거. 자, 4번입니다. 자, 비밀번호는 여기 있죠. SM. 요걸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요거, 비밀번호. 이게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예요. 자, 대문자로 바꿔볼게요. 대문자. 대문자가 어떻게 바꾸죠? 특수. 이렇게 하니까 대문자로 바뀌네요. 여기 있네요. 대문자. S. S가 아이고. 여기 있네요. S. 어이구. 잘못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빨리 작동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계속 얘는 연결을 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전체 검색해 볼게요. 요거죠? 2번 입력. 자, 여기서 문자 전환이 특수예요. 특수 누르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죠. 이렇게. 자, S 여기 있네요. S, M, M이 여기 있네요. M, 그 다음에 하이픈 특수문자. 특수문자 하이픈이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가서 하이픈. 그 다음에 G입니다. G. 자, G가 여기 있네요. G. 그 다음에 숫자 965입니다.
숫자가 9, 6, 5, G965, 그 다음에 N입니다. 영문 대문자 N, 그 다음에 1286이네, 숫자. 어이구. 1, 2, 8, 6입니다. 맞나요? 965N 1286 맞습니다. 입력.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밖에서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 와이파이 성공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연결이 된 거예요. 자동 IP 눌러주시고요. 2번. 자, DHCP 설정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단말기 KCP C2100 모델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